안녕하세요. 다빈치 스탁의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포트폴리오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비율들에 대해 알아보고 각 비율의 계산 방법, 평가 기준, 장단점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샤프 비율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표준 편차로 나눈 값으로 위험 대비 초과 수익률을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샤프 박사가 1966년 개발한 모델로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만을 고려하여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CAPM 모델의 공동 개발자인 잭 트레이너는 포트폴리오 베타를 통해 체계적 위험을 고려하여 시장 위험 대비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포트폴리오 베타란 시장 대비 변동성을 의미하는 지표로 삼성전자, 현대차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의 베타 값이 1이면 변동성은 시장과 동일하게 되어 코스피가 1% 오를 때 똑같이 1% 오른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코스피 지수 추종 ETF가 대표적인 상품이죠. 하지만 트레이너 지표는 체계적인 위험은 고려했지만 비체계적인 위험을 간과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1968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 마이클 젠센은 알파라는 지표를 개발했는데요. 젠센의 알파는 다른 모델과 달리 벤치마크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샤프나 트레이너 지표는 무위험 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률만 고려한 반면 젠센은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도 추가하게 된 거죠. 즉, 어떤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20%를 달성했다면 그동안 주가지수는 얼마만큼 올랐는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젠센의 알파 지표는 초과 수익률을 달성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했는지 알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장과 별개로 움직이며 변동성이 아주 높은 테마주로만 구성된 부적절한 포트폴리오가 매우 우수한 것이라 판단될 수 있다는 의미죠.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 금융의 메카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초과 수익률의 변동성을 고려한 정보 비율이라는 개념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포함한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정보 비율은 포트폴리오 베타 대신 리스크를 추적 오차로만 조정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시장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재무교수인 프랭크 소르티노 박사는 기존의 샤프 비율이 전체 위험만 고려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락 시의 변동성을 반영한 지표를 제시했는데요. 만약 소르티노 비율이 1 이상이라면 하방 위험 한 단위다. 초과 수익률을 1 이상 창출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양호한 상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르티노는 하락 위험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상승 변동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받기도 했죠. 오히려 베타와 같은 본질적인 속성을 다룬 과거의 지표들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베타가 1 이상인 종목들은 대부분 경기 민감형 산업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는 종목이라는 뜻이죠. 반면 베타가 음수이거나 0에 가까운 종목들은 시장이 하락해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경기 방어형 산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한 지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나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추론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러한 평가 지표들을 골고루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을 이용한 시뮬레이터에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LG엔솔을 동일 비중으로 추가하고 앞서 설명한 포트폴리오 성과 지표를 대입해봤습니다. 분석 결과 동일 비중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모든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며 평가 지표들의 점수를 측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봤습니다.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 결과 샤프 비율은 삼성전자에 올인할 때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즉, 삼성전자 외 나머지 종목은 위험 대비 수익률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건 포트폴리오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번엔 젠센의 알파를 기준으로 분석해봤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89%, 현대차 11%로 분석되어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너 지표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삼성전자 67%, 현대차 33%로 분석되어 삼성전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모든 분석에서 네이버와 LG엔솔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나왔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계량 분석 기법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추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적 요인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선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유럽과 중국 공장의 가동률 하락으로 인한 고정비 증가, 포드와의 합작 공장 설립 계획 무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실적 전망에 차질이 생긴 종목입니다. 또한 네이버 역시 AI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신사업 영역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해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등 성장 탄력을 잃어버린 종목이죠. 이렇게 평가 점수가 낮은 종목들은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분석은 리스크를 감당할 가치가 없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데 있어 꽤나 유의미한 기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